요번에 뭐 예를 들어서요, 웃구 사태가 넘어가도 또 다른 변수가 나오고요. 편하게 쉽게 가는 거는 없을 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쉬운 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그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현재 위치에서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최근에 요 3월 전후 해서 증권 사항을 좀 더 잘 면밀히 살펴서요. 이게 바닥에서 탈출하는 건지, 더 추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정이 조금 더 조정으로 가는 건지를 살펴봐야 할 때다 보고요. 항상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대처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또 어, 새로운 또 방법도 찾아내고요. 하락일에서 마냥 어, 뭐 떨어져 가는 사항을 내 돈이 시드가 줄어드는 상황을 쳐다만 볼 필요는 없거든요. 하락 중에도 조정이 있고요. 반등도 있다. 그리고 음, 하락은 있으면요. 반드시 바닥도 있다. 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 같아도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를 끊임없이 지켜보고요. 대응을 하자. 지금 우리는 바닥이 어딘지를 찾고 있는 중이죠. 저게 바닥이면 확실한 바닥인지, 바닥을 찍었다가 불효불급하게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출발도 제대로 못하고 떨어지면 오히려 바닥이 아니라 더 추락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저게 계기가 돼서 더 큰 상승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면밀히 잘 보고 추락하면 추락하는 대로 대응을 하고 상승을 하면 확실히 다지는 작업을 하도록 하자. 요 시기가요. 어, 나중에 돌아보면 비트 대박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지금은 다 알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를 저도 겪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나간 얘기 해봐야 뭐 하겠냐 하지만 지금의 방황스러운 거를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나가 보면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든 시기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 왜 못했을까? 보니까 차트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의 내 차트의 위치를 보면 혼란스럽거든요. 지나가 보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제가 원래 직업이 설계죠, 설계. 이게 설계인데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장비를요, 자동화 설비 장비를 만들어 놓으면 기계 장치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 입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불나불 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런니 저런니 나불 대거든요. 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회사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요즘은 이제 근데 A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뭘 만들어요? 그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 뭐 있잖아요. 뭐 입을 대. 어, 근데 만들기 전에 입을 대는 사람 없어. 꼭 만들어 놓으면 회사 간에도 그래. 뭐 설비를 만들잖아요. 누군가 와서 꼭 입을 대. 만들기 전에 입을 안 대. 만들기 전에 뭔가를 있잖아요. 조언을 구하고 뭐 얘기를 하라면요. 아니면 회의석상에 직원들을 불러놓고 회의할 때 얘기 좀 하라면 별다른 뭐 얘기 잘 안 해. 근데 만들어 놓으면 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입을 대, 입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어, 잘하고 못한 거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거는 입을 안 대도 만든 사람이 잘 알아. 만든 사람이 잘 아는 얘기야. 그런데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지 말자, 걔라. 그러지 말자. 이 만든 사람 얼마나 힘들어서 만드느냐. 그죠? 할 줄도 모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할 줄도 모르면서 꼭 만들고 나면 입대. 이런 얘기가 이제 뭘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요. 지금은 혼란스러워.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지나간 얘기니까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나간 얘기일 때는. 예를 들어서 요 당시, 저 또한 혼란스럽죠. 예를 들어서, 요 때도 마찬가지. 팔 때, 그죠? 살 때, 팔 때. 뭐, 이 앞에 얘기는 뭐, 요 당시 얘기는 뭐, 둘째 치고, 얘기하지 말고, 요 때. 그러니까 요 때부터, 여름이 제가 왜 요 때를 얘기를 다 드리냐면, 요 때는, 요 당시는요, 요 때가 아니지. 살짝 언제. 그러니까, 어, 그렇죠. 거의 요 당시죠, 요 당시. 근데, 요 때야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이해가 생겨서, 뭐 그렇다 치고요. 요 때, 요 당시는, 요 당시 저도 매수 들어갈 때요. 매수 들어갈 때. 이게 바닥인지 뭔지 끊임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도요. 항상 이게, 왜냐면 돈이 들어가니까 항상 판단을 제대로 했을까라는, 그죠? 쉽지 않은 거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니까 그런데요. 결과를 이렇게 숨겨버리잖아요. 요 당시 요게.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지. 그죠? 쉽지가 않은 문제다.
보세요. 요 당시 여러분들 어떻게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요 선들도요, 요래 가니까, 원래 요렇게 떨어지다가요, 요 놈이 이동할수록 요래 가던 게 사사사 옮겨가 요래 오죠. 요 당시에는요, 요 당시는요, 이놈이 그진 뭐, 이렇게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동하니까, 요래 있던 놈이 요래 가니까 싹싹 이렇게 옮겨오죠. 요래 돼. 요거를 어떻게 하냐, 사실은. 그죠?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요때 사서요, 사서 결심을 하는 거죠. 서서히. 떨어지는 거 보면서도 사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다. 바닥을 여기를 보고요. 여기를 보고 여기서 한 거죠. 여기를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로 보고요. 여기서 사는 거죠.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서 추가 여기를 내려가면 여기서 사지 왜 여기서 사냐? 올라가면 왜 할 거냐? 올라가면 빠르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분할 매수를. 원칙을 지키는 거, 원칙을.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게 문제예요. 멘탈이 문제예요, 멘탈. 물론 요거 살 때에는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근거를 가능하면 근거를 만들죠. 그죠? 바닥을 찾고요. 이게 저점이죠. 저점 코인을 찾고요. 기준을 정해서 현재로서의 바닥.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하나 이상 없을 상황인데 항상 비트대만 말씀드리는 사항. 매 순간 바닥의 가능성이 항상 높은데 하락세가 강한데 하락 중에도 조정이 오고요. 상승을 바라보고요. 또 떨어지고요. 상승을 못 주면 떨어지고 또 조정 주다가 상승 여지를 보다가 안 되면 떨어지는 조정 주다가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지 이때 올라가든지 아니면 조정 주다가 떨어지든지 그죠? 매 순간 여기가 바닥일 수가 있거든요. 매 그 순간이 마냥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요 당시 여기를 샀든지 또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고 올라간다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존버가 답이 돼서 그거 봐라 올라간다. 이리 떨어졌지만 당황하지 마라 올라간다. 이유 없는 올라간다는 존버가 답이다. 이 당시 10만 달러 50만 달러 뭐 미래에 언제 다칠지 모르는 100만 달러 이런 얘기. 이거에서 그 유튜버한테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강퇴 당하고, 그죠? 비난받고, 채팅창에 답도 못 고, 강퇴 당해가. 예? 그런. 뭐, 이유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이유 없이 있던 요 당시 내 시대가 있을 때,
이 바닥을 우리가 바닥이라고 이거를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지금도 우리가 이 바닥이라는 걸 확신하기 쉽지가 않다. 요때는 제가 바닥이라고 확신을 했죠. 요때는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보고 요때 샀는데 나름은 이게 맞는 방법인지 안 맞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요행이 맞았다. 요행이 맞았는데 우리가 요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과연 여기가 이제 바닥일까를 일단 의문을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좀 더 바닥일까, 더 바닥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항상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차트상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차 바닥이라 보면 2차적인 부분은 더 내려와야 될 수도 있죠. 충분히 더 내려올 수도 있다. 내려와야 된다. 여기도 보고 하나 더 꺾고, 그럼 적어도 1, 2, 3바닥 뭐 순수하게 이렇게라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왜 상승을 올릴 거냐를 한번 더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가 우리가 상승을 여지를 보고 올린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우리가 찾죠. 우리가 이게 100%라는 게 세상은 없습니다. 뭐 여기서 올리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올리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올릴 때 누가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신이 절대 아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게. 지나온 흔적을 보고요. 1년에 지난 흔적 중에 최근의 흔적들을 살펴보고요. 현재의 거래량을 들여다보면 어선풀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왜? 돌아보니 그런 흔적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쓰는 말이지만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이 거래선 있잖아요. 지지저항선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고 이런 선들이 수학이 뭐 우리가 머리가 나빠 수학적 계산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뭔가에서 뭔가 맞아 떨어지더라.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추세 지지 저항선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거를 찾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현재 여기서 올리는 걸 상승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잘 추적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원인은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원인을 알았다는 것은 하락의 원인을 알았다는 것은 이 원인을 해소시키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상승할 것도 원인으로 인해서 추락을 해서요.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추가적인 하락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면밀히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피터 대망이 이 원인 제거되면 상승할 거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확률적으로 뭐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지 100%라는 거는 무조건 없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매사항 우리가 매매의 사항을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보고요. 떨어지는 곳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항도 한번 살펴보고요. 해소가 돼도 무지막지하게 떨어져 버리면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뭔가가 있잖아요. 조기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조기 호출할 수 있다 했죠. 뭔가를. 그죠? 상황이 상황이 상승을 주려고 턴을 해서 올렸는데 뭐 극단적으로 뭔가가 터졌어. 떨어졌어. 근데 이게 적당히 빨리 회복이 되면 좋은데 심하게 떨어져. 근데 이 떨어지는 하락률이 해결이 된다 해도요. 서물서물 하다가 병들어서 올릴 힘이 없는 거야. 올릴 힘이 없는 거지. 올릴 힘이 없다는 거는 추락은 심하게 돼가지고 이후에요. 이후에 이게 상승의 여력을 이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져 주지 못하면 또 다른 악재가 끼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돌출이 되겠죠. 예. 리스크가 해결이 되어도 상승하려고 여력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뒤로 보내고 이렇게 상승을 보내려고 전사적으로 힘을 모았지만 익살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게 빠르게 호출 아예 안 되네 뭐 지금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면은 뒤로 밀어놨던 것들이 섭소로 앞으로 당겨지고요. 저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당겨지겠죠. 연결은 해야 된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그런 상황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항상 염두를 해두자.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바닥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대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떨어는 졌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이 버텨주는 게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시장 상황이잖아요.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항상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1순위로. 이 거래량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심리가 들어가요. 심리. 인간의 심리가 인간이라는 게 투자자죠. 투자자들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가 요동을 치죠.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요동 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이고요. 이게 상승이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하락의 원인이 우쿠 사태인데 상승이 빠르게 된다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상황이 정리돼서 올라간다 하면요. 이 올라간 소재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 현 정부를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는 얘기고요. 현재의 정부를요 없애고요. 친러시아의 성향의 정부를 세우는 거겠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현 정부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주둔을 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이렇게까지는 이제 예상은 했지만 사실은 이게까지 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벨라루프 있고요. 반정부 세력에서 여기가 지금 반정부에서 이제 정부를 수립을 두 군데 했는데 요 상황으로 적당히 끝내고요. 여기서 러시아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뭐 어디든 간에 정부 수립도 해줬지만 국제가 인정 안 해주니까 어디든 간에 내전 상황으로 적당히 하고요. 나토가 개입을 안 하도록 하고요. 적당선에 물러나는 정도. 이렇게 하면 내전만 이뤄지면 참 좋죠. 모두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들어와 버리고 수도를 지금 함락하기 일보 직전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제 또 다른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전개가 이제 복잡해지는 수도 있거든요. 점령을 해버렸다면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잖아요. 이 정부군 주고요. 친러사 성향의 나라를 세워가도 결국은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나토도 가입도 안 되고요. 또 가입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은 나토 군이 안 들어오잖아요.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그죠? 그럼 현 정부 여기서 이 세력들이 지금 사실은 힘들죠. 이게 나토 가입하려다 이런 사태 일어났는데 현 정부의 대통령이 뭐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 정부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나토를 국민들 대부분들이 또 가입을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가입이 안 돼 있다 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나토도 그렇고요. 군사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지는 않고요. 초기에는 아예 지원도 잘 안 해줄려 했죠. 불안한 국가들이 나서서 하려 했지만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서는 나서길 꺼려했죠. 사실은 뭐 말만 뭐 나발나발 됐지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군사 지원이 어려웠죠. 지금은 이제는 뭐 영국은 뭐 군사 무기를 뭐 프랑스도 그래 좀 지원을 해줬지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자국의 나라는 자기가 지키겠다는 단결된 힘이 보이죠. 지금 러시아가 수도를 함락하려고 쳐들어와도 국민들이 나서서 좀 온몸으로 지금 막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무기는 지금 막 독일도 그렇고 무기를 지금 집어넣어주고 있죠. 약간 선회했습니다, 지금. 왜냐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뭐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전 국민 지금 다 남녀 할 것 없이 지금 동원령 내렸죠. 무기 들고 지금 싸우고 있죠, 이게.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가전이 벌어지면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요, 러시아가 그냥 이렇게 뭐 무혈 입성하듯이 했는데요. 이제 잘못하면 아파트가 뭐 한 번씩 가끔씩 뭐 폭격하고 뭐 마을 동네 폭탄 터뜨리고 했는데 국민들이 들어 일고 일어나면 까딱 잘못하면 중동처럼요 초토화 될 수 있겠죠. 이게 초토화 될 수 있습니다. 다 죽을 수도 있죠. 이게 지금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 지금 저항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항을 해도 아마 안 되죠. 뭐 100%, 100, 못 지킨다 봐야 되죠. 서방 세계에서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어저께 중국이 2일 했는데 이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더라고.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GD 세계 경제 규모에서 2위인데 군사력은 러시아가
2위입니다. 2위. 중국이 3위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봤는데 GD 그죠? GDP죠, GDP. 이걸로 좀 같이 착각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세계 군사력 2위죠.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대항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뭐 길어봐야 며칠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생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러시아는 막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할 건데 이래 되면요, 점령하고 나온 이후에는요, 서방 세계와 관계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서방 유럽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적어도 요런 정도로 하고요. 나토 가입만 안 시키고 뭐 요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간을 보고 상황 보니까 딱 진입해서 이참에 지금 크림반도도 병합을 했잖아요. 병합을. 이참에 아예 병합을 해버립니다. 아예 그 시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랜 소원이죠. 러시아가 소원이죠.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접수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냥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고요. 러시아 병합한 이유도 다 거기에 있고요. 최소한 1안, 2안, 2안, 3안 있는데 3안은 여기에 반정부 세력을 독립을 유지시켜주고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안 되게끔만 만들고 그래서 완중지대로 해서 요 정도로 했다가요. 막상 진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방에서 뭐 그렇게 뭐 괜찮거든.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해버려. 이게 아마 제일 확실할 겁니다. 1안, 2안 신화를 짜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입성하면 무혈 입성으로 될 것 같았는데 국민들 저항이 커진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게 아마 좀 무관 국민들도 그렇고 뭐 상처가 좀 심하겠죠. 그러나 러시아는 이왕 들어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점령을 하고 할 거다. 이제 그래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벨라루프가 여기 있고 벨라루프는 이거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입니다. 북한 벨라루프가요. 뭐 남북한 대치하듯이 이런 거죠. 이게 러시아 편이고요. 이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벨라루프잖아요. 요렇게 해서 쳐들어왔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이제 이래 되면, 점령되면, 벨라루프를 통하고요. 이렇게 다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쪽 인접 국가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소원풀이를 하는 거죠. 소원풀이를. 러시아 국민들 자국 내에서도 반전 시위를 하고 난리지만, 뭐든 간에, 한꺼번에 해결을 다 봐버리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요것만 해도, 적어도 나토가 가입을 안 시키고 우크라이나 안 하고요. 완충주대만 만들어 놔도, 푸틴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라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서방이 나온 거 보면 복잡했죠.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거 더 다도 되겠다. 시나리오 3에서 한 단계 2 괜찮겠네 1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이 시나리오대로 뭐 업그레이드 해서 야 우리 원래 이거 최고 이거 바른 거잖아. 이거 그냥 막 점령해서 우리 거는 만들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적어도 친러 정부를 세우겠죠. 그죠? 이 벨라루프처럼요.
그래서 세울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뭐 굿이죠. 굿이다. 그리고 빠르게 시장 정리만 잘 되면 괜찮은데 그 관계가 저도 이제 뭐 유럽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빠르게 서방 세력들하고 화해를 해서 이게 넘어갈 사항인지 저 뒤에 있는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뭐 독일도 그렇지만요 빠르게 넘어가려 하겠지만 인접 국가에 발트 삼국이나 폴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붙어 있는 나라들은 지금 가시방석이가 발발 떨겠죠. 요 뒤에 뭐 이런 나라들은 덜 민감하겠지만 이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언제 우크라이나처럼 안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도상국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이런 관계가 유럽을 분화를 시킬 건지 러시아와 관계가 이걸로서 봉합이 돼서 잘 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이게 이래 되면은 이 시장이 상황이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늘 잘은 모르겠다. 빠르게 좀 잘 끝나면 좋은데 우크라이나 내에서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게 만만치 않다. 저항하는 게 당연하죠.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고 국민들이 똘똘 뭉치는 거 보면 얼마나 러시아한테 과거에 핍박을 받고 했으면 저렇게 할까요?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할까? 이게 당연한 거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죠? 그러나 지금 저래 하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올라가면 좋은데 현실은 아픔이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전제가 이 올라가는 원인이 러시아가 이거를 상황을 접수한다는 얘기고요. 이 접수가 말끔하게 잘 끝나면 좋은데 러시아 접수할 때도 있겠죠. 1, 2, 3 접수는 반드시 하는데 적당히 해서 그죠? 무혈 입성하듯이 해서 현 정부 체제에 있는 세력들만 척출하고요. 국민들은 그냥 옛날 소련 국가고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친정부만 이제 친러 정부만 바꾸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랑 그죠? 조금의 아픔이 있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누군가는 국민은 뭐 저기 희생이 되더라도 그런 대로 되는 거. 4만 이거 뭐 저항이 강해가지고 뭐 진짜 다 때려 부숴다가 네? 완전히 뭐 초토화시켜서 하는 거 그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거 뭐 이런 얘네들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4만 이란 일대의 경제에 파급되는 거 서방 세계가 받아들이는 상황 이한 일대의 파급 효과나 서방 세계가 받아들이는 거 4만 일대의 경제 상황이나 서방 세계가 받아들이는 거를 얘네들은 당연히 이런 시나리오를 다 짜겠죠. 점령 이후에 세계 각국 서방 세계들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는 이미 얘네들은 시나리오가 당연히 있겠죠. 없다면은 멍청한 거고요. 당연히 있다 봐야 되죠. 이 서방 세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사만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접국들 반방 뛰겠죠. 그죠? 그 뒤에 국가들은 조금 멀리 있는데 그럼 유럽이 분할이 일어나고요.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강대강으로 가는 것처럼 하지만 하게 되면 동조를 하게 되면 사만일 경우에 그냥 분열되듯이 뭐 이제 불법 흩어지는 경우 그냥 이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관망하다 보니까 점령당했는데
우리 유럽이 문제되겠구나. 똘똘 뭉치는 경우 이 시장 경제에 미치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1안일 때도 그렇고요. 2안일 때도 그렇고요. 3안일 때도 있는데, 그죠? 이런 거를 분명히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근데 상황에 따라가 급변하기 때문에, 예. 확률적으로 이러지 않냐는데, 제약의 상황을 치닫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접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접국의 국가들의 마음하고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 마음하고는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또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경제가 우리가 단순하게 해소가 됐다 해서 올라가느냐라고 하면은 쉽지 않다. 1안이나 2안 정도 되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2안에서도 뭐 강도가 심해진다든지 3안으로 넘어오면 악화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것까지 생각을 다 했으니까 뭐 외교적으로 뭐 서방 세계들하고 이미 뭐 서로가 뭐 무언의 뭔가 동의가 있었다 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도, 야, 이게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 푸듯이 답이 이게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게요. 쉽지가 않구나. 이게 사람이 죽어 나가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게. 누군가는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울어야 되는 게 이 상황이, 예, 힘들구나. 이걸로 인해서 내려갈 때 우리는 울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울고 있고. 올라갈 때 우는 애들도 웃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희생이 된다면, 이 또 참 마음대로 웃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군가의 희생에서 올라간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죠. 구글 정하은 상담 검색, 이분은 왜 어떻게 할 수 없나 이거? 야, 저 이제 봤네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전쟁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뭐 치닫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하죠. 현 정부가 그냥 항복하고 예? 항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항복하고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러시아의 형님한테, 푸틴 형님 미안하다,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국민의 희생을 안보를 해서 우리 저항을 하려 했는데 못하겠다. 우리가 물러날게. 신의 성향 정부 세워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국민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죠?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가 그분 또 나와서 총을 메고 순찰을 하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현 정부가 친러 정부, 러시아가 쳐들어온 데서 항복을 하잖아요.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게 용납하겠습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 희생이 따르니까 자기만 죽으면 되겠지 싶어서 항복했지만, 근데 국민들을 또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저항심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봐도요, 발트 삼국 적이나요, 핀란드 이런 데도 보면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우리만큼 있잖아. 이 저항 세력이, 저항이, 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핀란드가 이 조그만 나라가요. 지금은 부국이지만 옛날에 소련이 쳐들어올 때 이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잘 마무리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렇다. 음, 이게 전쟁 예를 좀 안 했으면 좋은데, 이 당장 이게 우리 이 상황하고 너무나 이제 이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요. 이렇게가 우크라이나거든요. 음, 우크라이나가 땅이 큽니다. 우리 한반도의 약 한 3배? 3배였나? 그렇거든요. 여기 이제 벨라루스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요. 그죠? 이 발트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발트 삼국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래 있죠. 여기가 이래 되면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 친러 성향이면 이거 뭐 이제 러시아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죠. 여기가 얘네들은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나토 가입국입니다. 당장 이제 요 몰도바, 몰도바는 여기 나토에 가입 안 된 걸 알고 있는데, 루마니아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다 지금 걸리죠. 폴란드부터요. 참고로 폴란드가 최근에 우리 한국도 외교 애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왔죠. 왜 왔냐면 K2 전차, 얼마 전에 K2하고 K9 이거를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수입을 했죠. 근데 어, 왜 했냐면 유럽의 모스크, 러시아하고 좀 대항을 하려고 좀 상황이 별로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고는 조금 뜨뜻미지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전차를 지금 대거 수입하려고 지금 또뭐 협상을 한 여전히 하고 있다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전차가 뭐 K9 뭐 자주포부터 해가지고요. K2 전차 이게 어, 전차하면 독일이잖아요. 독일. 그죠? 독일이 우리나라 전차에 있잖아요. 가격이 몇 배 비쌉니다. 아주 많이 비쌉니다. 최고죠, 최고. 넘버원이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 이 전차를 지금 얼마 전부터 수입을 시작했죠. 혹한기 테스트도 하고요. 산악에서 여기 산업이 많잖아요. 어,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 또 들판이고요. 천에 여기는 곡창지대를 하잖아요. 근데 폴란드도 지금 이 독일 전차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최신 IT 기반 이런 게 또 우리나라 끝내주잖아요. 이 방위 산업 장비에 이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차 안에나 자주파 안에 3명이나 4명이 운영할 거를 우리나라는 뭐 두세 명으로만 해도 운영이 되게끔 인력도 줄이고요. 전차가 훨씬 이제 모든 게 운영되게끔 또 포도요 나토 기준에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굉장히 가성비도 높고 성능도 뛰어나답니다. 가격이 독일 전차 한 대 살 걸 우리는 한 두세 대 산답니다. 근데 성능은요 대등하답니다. 대등. 그러니까 뭐 발등에 다 불 떨어졌답니다. 발등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가요 지금 뭐 대박 났다 하죠. 일본 또 LNG 선을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는데, 어, 일본이 지금 워낙 배사하고 많이 나서 일본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한국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이 최고의 호황을 받고 있죠. 특히 LNG 선 때문에. LNG 선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이잖아요, 완전히. 중국은 만들다가 지금 개고생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죠.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뭐, 향후에 어떤 요 사태가 잘 끝나서 어떻게 풀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관심을 안 가지고 살 만큼 이렇게 뭐,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 쉽지 않은 난제인데, 잘 해결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항을 주시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어,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려올 때도요, 보면 떨어질 때도 완충을 줬고요. 뭐 올려서 방법 주고 떨어질지 올릴지 이 참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래 갈지 추라가 줄지요. 이게 해법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요 사항을 현재 사항을 올릴지 이래 갈지 내릴지를 이 세 가지 사항을 다 열어놓고요. 매수 관점을 가져가고요. 대응을 하자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해서 확실하게 신호 떨어지면 대응을 하자 이 얘기죠. 현재의 가격은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점에서 저점으로 보고 움직였는데요. 여기가 바닥으로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뭐 지하로 내려간다 생각하고요. 쿨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기다렸다가요. 정말 반등이 떨어지면 근데 이것도요.
떨어졌는데 쿨하게 이렇게 반동 신호를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얘기. 이 반등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또 이렇게 가고 떨어졌다 이렇게 갔다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런 세월을 우리 과거에 많았잖아요. 이런 세월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떨어져서 반등인지 아닌지 끊임없는 이 고생하다가 여기서 한번 올려줬고요. 이게 떨어졌다. 이 또 고생하다가 급하게 올렸잖아요. 막 좀 기분 좋게 요 한번 올려줘서 떨어졌다는 이해를 한다. 여기서부터 이리 찌리리 올라가면 좋지. 지리가 이래가 이래 올라가는 거 이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초대에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기간이 이 러시아랑 서방 세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하고 최악의 상태를 접어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단방에 일주일 내내 향후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접수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저항이 커져서 뭐 희생이 커졌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희생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물론 희생이 좀 있겠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응? 그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거는 각오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땅덩어리 큰 거 하나 접수하는데 이 희생이 있잖아. 희생한 만큼 뽑아 먹습니다, 얘네들은. 진 사람이 문제지. 이긴 사람은 이거 다 뽑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치가 있다,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만이 되면, 러시아는 이미 서방 세계한테 제재를 이미 받고 있죠. 오로지 에너지만,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만 유럽 쪽으로 수출이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나머지는 거의 제재가 많잖아요. 이미 얘네들은 제재 받는 데에 얼추 이미 뭐 이골이 나 있죠. 이골이 나 있다. 그러나 최악의 뭐를 일단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스위프요. 스위프 이것도 발동을 뭐 한다 하는데 이것도 이미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게 이제 이 긴 조정이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나 힘든 거죠. 왜냐, 우리 시드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버텨내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약에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할 때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까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은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시라는 이런 상황일 때. 왜냐면은 역사가 있잖아요. 물론 전쟁은 아니지만 긴 조정이 있었잖아요. 긴 조정 기간이 있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살펴보면 크게 보면 이런 구간들이죠. 이렇게 등락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요 당시도 여기에 있던 분들은 여기 거래량이 크잖아요. 여기 있던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게죠.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누가 견디내신 분이 과연 몇 분이 있냐 이게지. 그죠? 몇 분이 있냐 이게. 이미 여기서 다 정리정돈 다 되고, 그죠? 돈 버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견디낼 수 있냐 이게지. 그런 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얼추 이쪽에서 사서 아니면 여기서 사서 잘 타고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자 그래서요 앞으로 향후에 따라가 여러 가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 대응을 찾으면 됩니다. 조정 중에 긴 조정이 오면 그냥 올라가기를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슬퍼하지는 말자. 조정 중에 긴 조정이 오면요. 요 조정이 오면 요렇게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 긴 조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면은 그러나 이게 이쪽 구간에 올라가지 않주고요. 조정 주면 요때 올라가고 요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요 사이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하는 방법을 찾고요. 떨어뜨려서 떨어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 방법은요, 이미 요 타고 내려올 때부터 얘기 다 드린 사항이지만, 매번 또 얘기를 하고요.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에, 음, 음, 섣부르게 판단은 할 필요는 없고요.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요.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했습니다. 어제도 최근에 계속 얘기 나쁘지는 않고요. 상황만 좋아지면 충분히 올릴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요 하락이 요게 우쿠 사태의 원인이기 때문에 항상 주시를 하고요. 우리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게 이게 끝나는 상황이요. 오히려 반등의 상황이 뭐 최악으로 간대해서 그게 나쁘게 방향을 가는 건지 아니면 끝났기 때문에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올라가는지는 보자 이거죠. 보자 이거죠. 근데 과거를 어저께도 우리가 저기 뭡니까 크림반도 때 하고요. 그다음에 걸포전 쿠웨이트가 이라크를 침략을 해서 미군이 이제 투입됐을 때 하고요. 근데 걸포전 2차 걸포전이죠. 9.11 테러 이후에 또 미군이 또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가 영 그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지만 지금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뭘 도움이 되냐면 이 전쟁 상황이요. 그렇게 이게 있잖아요. 전쟁이 장기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쟁 상황이. 물론 전쟁 상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동란처럼 뭐 베트남전처럼요. 장기간으로 간다 하면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겠죠. 그것도 강대국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에너지 문제가 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경제 영향이나 모든 타격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빨리 수급이 된다면 지역적일 수 있겠죠. 충분히 지역적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한 국가에 있잖아요.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끝나지면 이게 리스크 해소가 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힘들지만 그런 그림이 눈에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죠, 사실은. 요 얘기는 초기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우크라이나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일 때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상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국은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달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상황이 음, 굉장히 이제 우리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역적일 수 있다. 그래서 장기 불황으로까지 갈 영향이 있겠나. 단기 상승에는 모멘트가 오히려 될 수도 있다. 이게 빠르게 끝나면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지구적으로 경기 상승을 빠르게 올리려는 이 영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역적으로 끝나서 더 올라가는데 활력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길어지면 이 상승력이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면 뒤로 밀어져 있던 게 이제 조기 소환이 될 거고요. 어, 힘들지만 빠르게 끝내버리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 종식이 된다 하면요, 결국은 유럽 쪽의 에너지를 러시아가 지금까지 공급을 했는데 이게 악화가 되면 이게 이 공급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지금 배로 해서 미국으로 세일가스를 수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대박이 났다 이 얘기인데, 가격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들어오고요. 이쪽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겠죠. 한쪽으로 너무 의존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뭐 혼란을 겪어도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도 낫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러시아와의 관계가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라도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좀 더 원활히 풀어져야 대중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이. 그런 관계가 있겠죠. 안 그래도 어려운 판에 그런 가운데 어느 적정선에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은 모르겠는데요. 시장 상황은요, 차트는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면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돼 있죠. 요때 요 당시 못 올려줬는데요. 떨어져서요. 지지받고 올려서 지금 떨어졌는데요. 요 추세선 또 참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지만 이게 뭐 얘기 들어서 그런데 이 추세선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선들은 이미 다 오래전에 끊어온 거잖아요. 떨어지면요. 여기서 짤랑짤랑거리다 떨어져서 말아 올렸는데 딱 여기서 걸려서 지금 현재 여기 탁 와요. 마찬가지잖아요. 떨어졌어요. 출렁거려 떨어져서 올렸어. 그죠? 희한합니다. 이게 참 보면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이게 어떤 수학적 계산은 하기 힘들지만 이 심리가 이 추세선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이게 있구나. 이 지지 저항선이 있고 한 이유가 그랬구나. 그래도 잘 꺼놨다. 항상 늘 느끼지만 우리가 이 잘 꺼놨다. 이 가는 방향이 눈에 보이니까 참 잘 꺼놨다. 이 또 자랑하는 것 같아가 안 하려다가 또 있잖아요. 첫날 만날 자랑하나 싶어서. 근데 이게 잘 꺼놨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선을 타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질지도 안 보고요. 그러나 올라간다면 딱 여기 자꾸 올리는 게 상당히 차트가 보기가 좋다 이 얘기죠. 상승을 항상 얘기 드리죠. 상승을 올리더라도요. 세력들은요. 차트가 잘 나오기를 기다려서 올린다고 얘기 드렸죠. 반드시 그렇다. 왜 그것도 심리하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이 돼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분위기는 차트를 보면요. 올라갈 분위기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자신을 항상 가지는 게 바닥에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알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깐만요. 피터 한 번 더 볼게요. 피터 보고 피터가 조금 올라가줬네요. 그죠, 여러분? 어제는 4,600까지도 700 밑으로도 내려가고 그러더만 다행히 올려주네요. 차트가 나쁘지 않은 차트라고 늘상 얘기 드리는 현재 사항은 지금 북구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도 향방이 갈리겠지만 이러든 저러든 간에 차트가 지금 상당히 지금 괜찮다. 올리려면 현재 이 차트 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항상 얘기 드리고 있죠. 요때도 요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고 좋았고요. 요 당시가 올릴 때가 떨어졌지만요. 현재 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놓쳐버리면 좀 위험스럽다 얘기 드렸죠. 추세선을 지금 딛고 올라선 거죠. 내렸지만 빠르게 올리면서 요 구간 지금 며칠간 계속 반복된 얘기 드렸지만요. 요 구간에서 지금 올렸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지금 올리려면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요때가 지금 좋다 얘기죠. 항상 제리죠. 지금 차트가 좋다고 항상 얘기 드리죠. 그러나 웃고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켜봐야 된다. 안 좋으면 나락이다. 국제 정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차트적으로는 괜찮다고 얘기 드리죠. 올리려면 지금 최근이 좋기다 적기다 얘기 드리죠. 지금 살짝 양호하게 올라가지만 이게 오른다라고 말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빠르게 지금 매수 관점으로 지금 수없이 이제 얘기 드리고 있죠. 매수 관점은 하락을 하면 하락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올라갈 때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통상 주말은 좀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 같고요. 사실은 피터 대망은 좀 떨어져서 이번 참이면 떨어지면 확 떨어져서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 떨어지는 거 막 이까지 떨어져라. 우리가 이 계획 잡아놓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지만 그거는 만개 희망사항이고 현실에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죠. 현실을 이 차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요.
떨어질지를 올라갈지를 항상 주시를 하고요. 현재 내 상태를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든 간에 멘탈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판단을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느냐, 끊임없이 이거 하느냐, 혼란을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빠른 판단을.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자꾸 모으고 하나로 만들잖아요, 지금요. 요 작업 때문에 합니다. 이 하드적인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맨날 며칠을 지금 이렇게 해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해서 말하기 편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비트 대망, 그죠? 이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매수 들어가 있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 따라내고 하고 있습니다. 바닥 찍어 눌러버리죠, 지금. 이런 훈련, 여러분.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요. 이거 내려가는데, 평단 낮추는데도 바닥이 어딘지도 뭐 어떻게 낮추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이, 이게 차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영상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셔야 된다. 정말로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예? 피터 대왕 이 얘기를 보시면요. 목소리는 좀 비호감이라도요. 들을 만합니다. 날짜별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조회수 제가 올려가지고 뭐 돈 벌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거 해가 뭐 얼마 벌겠습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보시고요. 제 진짜 이 시간 할애 엄청나게 합니다. 이거 할애가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